타일 일이 적성에 잘 맞아요. 이렇게 좀 반듯반듯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일 깔끔하게 했을 때 그 성취감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황성진이라고 하고요. 유학생으로 와서 영주권 따고 이민으로 아예 자리 잡고 살고 있고요. 경력은 한 10년 정도, 사업한 지는 이제 한 8년 정도. 설거지하는 아르바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주방장 투어 가이드, 청소, 목수일도 했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타일 하시는 분을 알게 돼서 기술을 이제 익혔는데, 타일의 장점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꼭 필요한 장비랑 준비만 좀 어느 정도 갖추면 사실 굉장히 적은 자본으로 투자 대비 이제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이제 타일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타일 일을. 여기에서 이제 호주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일을 하려다 보면 결국은 영어인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 얘기도 하고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얘네들이 내 기술을 모르잖아요. 결국은 내가 말로 표현하고 내가 설명을 해줘서 이렇게 설득을 해서 결국은 일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갈 때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에서 신뢰를 많이 얻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일도 중요하지만 호주에 와서 직접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껴지는 그러한 문화적인 차이들,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타일 일을 하려면 타일 일만 알아서는 안 돼요. 플라스터러나 카펜터가 벽을 어떻게 만드는지, 바닥은 어떻게 만드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있으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이쪽에 관련된 단어라든지 현장에서 이렇게 이 친구들이 어떤 집의 구조나 뭐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쓰는 그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놓치지 말고 미리미리 영어를 준비를 하고, 또 무거운 돌이랑 타일들을 계속 옮기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서 피지컬리도 힘들고 또 계산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이렇게 면적 길이라든지 타일 사이즈를 전부 다 이해를 해서 전체 그림에서 패턴이 어떻게 나올지를 미리 예상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계산하고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이 뒤따라야 될 것 같아요. 호주에서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그 최저 임금에 대한 부분 이상만 보장을 해준다라고 하면 일단은 기술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근데 이제 그 회사가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은 당장 내가 어디를 알아봐서 당장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라고 하면 일단 무조건 들어가서 6개월이든 1년이든 부딪혀서 거기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먼저 좀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민하고 너무 재고 그런 거보다는 일단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들어가서 부딪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이제 내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또 다시 또 다른 회사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다양하게 익히면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같은 타일 일을 해도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여러 가지 그런 시공 방법들을 많이 익힌 후에 결국은 중요한 거는 본인만의 강점을 좀 만드는 거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도 조금 해보고 힘들다고 관두는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이겨내고 본인이 정말 전문성을 가지기까지는 사실 어떤 분들은 한 10년 정도는 해야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지금 10년 정도 사업을 했는데 아직도 배우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선택을 잘해서 나중에 성공하고 싶다 이거보다는 그 선택을 하고 나서 그 선택에 뒷받침이 되는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또 나중에 잘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